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뭐 중국의 전략을 놓고 보면 작은 나라들이 미국하고 협상하는 거 좀 다른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맞습니다. 양지에스 얘기도 하셨지만 40년째 넘게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외교의 책임자로 있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결국은 다시 또 인재 문제로 돌아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재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미중 관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은 결국 그 중국이 왜 강한가? 결국 강하다는 것은 그 강한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그 인재풀을 확보하느냐, 그걸 키우느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심혈을 많이 기울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가르치고 이제 이러면서 외국인으로서 제가 중국에서는 그럼 인재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리고 좀 한번 느껴본 거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준비된 화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이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딱 이제 상해교통대학에 이제 딱 이제 정식으로 임용이 됐어요. 임용이 됐는데 바로 상하이 모닝포스트지에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네 외국인인데 왜 여기 들어오게 됐냐? 앞으로 네 계획이 뭐냐? 각오는 뭐냐? 그렇게 해갖고 크게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신문에 두 면을 다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10년인데 다음 사진을 볼게요. 굉장히 예. 파릇파릇했네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게 바로 1년 지나가지고요. 또 이제 그 상해 모닝포스트에서 너 저기 가정 환경이라든지 공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 번째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이거 뭐지? 관찰을 하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 왜 들어왔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이런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세 번째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건 이제 2013년도인데 전문가로서 그때 이제 상해시의 15만 명 가운데 4명 그 외국인 전문가로 이제 뽑혀가지고 전문가로서 상해 지금 생활은 어떠냐? 너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상해 생활 괜찮냐? 가정 생활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교류를 해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볼 때 제가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내에 있는 인재라든지 그 부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인상이 좀 깊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중국은 대학생들은 특히 예. 이제 석박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대학교 오는 과정에서 그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이제 특히 우리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생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근원,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까오카오 중국의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이제 어느 지역에 장원이 나오면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의 원장 이런 분이 직접 가가지고 그 장원한 학생의 부모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이 학생을 우리 학교로 데리고 오느냐. 일종의 모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인민대학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석사과정 시절 때 인민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학생들이 아니 여름 방학도 아니고요. 평시인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닌데 빈 강의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공부하냐 보면은 전공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고시 공부하듯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이제 수업 끝나고 만약에 대학 끝나면 이제 술 마시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쉬면서 할 텐데 빈 강의실이 없고 전공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북경대에 청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청강을 했는데 또 놀란 게 뭐냐면 학생들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학생이 대답을 하면 또 옆에 있는 애가 토론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 이제 정리해 주는. 아니 그래서 이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이게 중국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칭화대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는 11시면
이제 소등을 하니까 학생들이 내려와가지고 운동장 옆에 있는 가로등 밑에서 막 뭐라고 막 중얼중얼해요. 들어보면은 이제 외국 영어 교과서를 갖다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그리고 이제 제가 상해교통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는 인상적이었던 학생들이 아니 수업이 끝났는데 남아가지고요. 질문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토론을 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몇 명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석사 과정 받는 친구도 있고 그 추천서 써준 경우도 있고 한데요. 와, 정말 공부를 엄청 한다. 엄청 열심히 한다. 이런 인상을 제가 지금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최근에 대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또 석사생들도 하지만 저도 유학할 때 이제 경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한테 이제 중국어 푸다오를 해주는 예. 이제 그 학생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 가위비를 좀 많이 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 좋은 조건에 이제 예. 가위를 하는데 예.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예. 그 좋은 가위를 그리고 가위 끝나면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만둬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 보수가 맞지 않냐? 더 올려줄까? 한 100원 더 줄까? 그랬더니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건축공학 전공인데 예. 자기가 독일로 유학을 이제 가려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려면 내가 당신한테서 돈 몇백 원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가해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의 그 가회비에 2배에서 3배를 주는데도 차고 가는. 예.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뭐 이 가해를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근데 무지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또 물론 이제 놀고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위 5%? 이 사람들은 멘탈, 성실성, 그리고 집중력. 뭐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20년 뒤에 중국을 이끄는 상위 5%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또 그 상위 5% 소위 말하는 중개 명문대학 애들 자기네끼리의 그 경쟁을 보면 정말로 이제 박 터지는 거죠.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끼리 이것은 최근에 중국에서는 뭐 사교육 학원 다 없앤다고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큰일 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상위 5%, 10%들은 학원이 있든 없든 과외 선생이 있든 없든 맞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인재 또 그리고 학교가 체계적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양성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교육 관련해가지고 우등반도 없앤다 이제 이런 소식도 우리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그 사교육 폐지라든지 그 규제 강화하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외국으로 인재 유출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함께 같이 고려하면서 방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아, 소장님 말씀하신 과정이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저희 지금 상해교통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공계 같은 경우는요, 그 화학이나 물리나 수학이나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100등, 200등 안에 든 학생들 따로 관리를 합니다. 쯔슈에 학원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하면서 그 따로 관리를 하는데 이 학생들의 선생님은 누구냐? 노벨상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 처음에 그 한 반이야. 그러면은 1년 동안 1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엔 90명, 3학년 때는 80명. 그 안에서도 또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상해교통대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이 학생들을 따로 인정을 하거든요. 도운하라고, 두뇌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양성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철두철미하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고 맞습니다. 또 벤치마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또 뭐 자료 맞습니다.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다고요? 예, 다음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그리고 대학에 와서 어떤 게 공부를 하는가 대강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를 봤다면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사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의외의 것에 사실 좀 초점이 좀 맞춰졌어요. 그게 뭐냐면 키신저도 아니고 양재츠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사진을 찍은 신하사 기자입니다. 이 왕예라는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공부하고 이제 들을 때 보면 중국에서는 정치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을 찍는 사진 기자도 그냥 사진 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왕예 기자라는 사람이 사진만 잘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상해 외국어대 국제언론학과를 나와요. 그래서 2004년도에 촬영부 국내 사진 편집소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8년서부터 2010년 동안 바로 그 인도 뉴델리에서 촬영 기자로 파견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당시 이제 유일한 국내 촬영 기자였다는 거고 돌아와서 2010년도서부터는 국내부, 중국의 국내부 중앙 영도자들 촬영하는 기자가 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커리어를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 고등학생,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전문가에 가는 길은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이 된다. 그러니까 필드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사진 기자라고 해서 사진만 잘 찍는 게 아니라 특히 정치 이런 부분은 국제적인 환경이나 그런 지식이라든지 습득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야말로 이제 양재츠, 이제 정치국 위원인데, 이분도 보면 사실은 1950년대생인데, 올해가 그럼 우리나라 71살이잖아요. 아직도 현직에 있으면서 외교사령탑으로 최고 맡고 있다는 거고, 보면요. 남경대학의 세계사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도 이제 역사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세계사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중미 관계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제 다음 또 화면을 볼게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자 이분이 원래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과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등서평에 이제 수행 통역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과언서부터. 근데 이 과언들은 다른 부분과 달리 통역 업무를 하면서 고위급 외교, 그러니까 등사평에 이제 그런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외교관, 이제 국외에 높은 관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직접 배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그 민감한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의 경험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화면을 보면 또 다음 화면을 보면요. 바로 이 과언이 공무원 체계에서 가장 밑에 단계인데 지금 이 정치국 위원까지 최고 전국 계급에서 정치국 위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결국은 지금 양재츠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는 이제 사실 없는 거죠. 중국의 이 정상에 올라간 인재들은 40년 동안 맞습니다. 적어도 트레이닝 받고 또 거기서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지식 플러스 이제 경험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뭉쳐진 것이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외교관들 앞에 놓고서 삿대질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2등 국가의 만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또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의 그 커리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제 어떤 때 삿대질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때 이제 아까 그 닥터 키신저가 봤을 때의 태도하고 블링컨하고는 완전히 다른 맞습니다. 스탠스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격할 때하고 또 후퇴할 때를 예. 저것을 이제 판단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보면은 또 이 즈장 신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2003년서부터 2007년도까지 이 시진핑 당시 이제 절강성 서기 당시에 이제 칼럼 저장일보에다가 칼럼을 230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 그야말로 양재츠 위 그 최고 지도자의 단계에는 사상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겸비를 하면서 준비를 이미 해오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지금의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지금 그렇게 리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당서기 정도서 자기가 직접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밑에서 스텝이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쓰시는 예. 것처럼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차기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천민월 준경씨 지금 당석인데 예.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저장의 언론사를 하면서 예, 이제 맞습니다. 이걸 예. 대피를 해줬는지 아니면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요, 예.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충분히 아마 본인이 직접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줄 잘 서는 것이 또 진짜 천운이고 행운이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도 유능한 이제 부하를 잘 만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운이죠. 운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도 실력이라고.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운도 안 따른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과 여러 가지 외교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나라가 꿇어서 이제 상대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하고 대들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대들려고 하면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든다는 것, 그거는 정말로 30년, 40년의 프로젝트의 이제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또 다른 이면을 한번 볼 수 있는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키신저 이후에 또 이제 중국 측에서의 외교의 전문가, 물론 수많은 이제 외교 담당하는 장관들,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양재츠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 얘기 또 외교 얘기 점점 이제 이 깊은 쪽으로 들어가고 나날이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깊은 얘기 또 의미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를 아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이국 박사의 중국 정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